많은 언론들이 아침부터 여당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장동혁 대표가 잘못한 것처럼 국민의힘이 패배한 것처럼 기사를 쓰는데 이 같은 결과들이 새벽에 다 뒤집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장도 그렇고 울산 남구갑도요. 전 눈을 의심했어요. 출구조사에서 민주당이 이긴다는 거예요. 거기가 그럴 수 있는 지역이 아닌데. 말이 안 되지.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느냐. 이 기자들이 아침까지 밤새서 봤으면 기사 저렇게 못 내요. 그렇죠. 결국은 여론조사와 출구조사가 우리 국민의 눈을 얼마나 속이고 호도했느냐. 여기에 대한 심판이 저는 명백히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요. 출구조사가 이번에 완전히 엉터리였습니다. 맞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6% 가까이 차이 났어요. 그리고 전부 15대 1로 출구조사 예측을 했잖아요. 경남은 10%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거의. 예. 제가 여러 차례 주장을 했는데, 저도 예전에 한 10여 년, 20년 전에 KBS 출구조사에 자문위원으로 참여를 했어요. 한 1년간 출구조사를 위해서 한 1년간 팀을 운영합니다. 왜냐하면, 지상파 3사가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공동조사를 해요. 그건 같은 데이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가중치를 어떻게 부여하는가에 따라서 방송사마다 조금씩 예측이 달라져요. 그 가중치를 부여하는 역할을 자문위원인 저 같은 사람이 해왔던 거예요. 그때 제가 정확하게 맞췄죠. 어쨌든 그때 제가 직접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출구조사라고 하는 거는요, 불과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보통 자정부터는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6시에 땡 해갖고서 저녁 12시까지 이 각 방송사가 개표 방송을 할 때 그 공백을 한 몇십 분 정도 메꾸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건 방송사의 쇼를 위해 한 조사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정확하면 또 몰라. 불과 몇 시간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결과를 알게 되는 건데, 정확하지도 않은 엉터리를 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쇼를 매번 해왔어요. 그래서 저는, 정상적인 여론조사도 선거 일주일 전부터 공표를 못하게 하면서 이 엉터리 조사,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이 출구조사를 왜 이렇게 허용을 하냐. 이거 없애야 된다. 제가 계속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정말요. 이 출구조사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루어졌던 수많은 여론조사, 대개 좌파 언론들이나 보수 위장 족보 언론들과 결탁된 여론조사 회사들이죠. 이들이 발표한 조사들 중에 맞은 조사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면 결국 이건 뭐냐면 여론조사를 빙자해서 민심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표심까지 왜곡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자꾸 듣다 보면 밴드웨건 효과가 작동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거의 모든 여론조사가 민주당이 다 이긴다는데 15대 1이라는데 괜히 내가 국민의힘 찍었다가 내 표만 사표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이 흔들리는 부동층은 이런 밴드웨건 효과에 휩쓸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긋들은 과학적인 무슨 여론조사라고 위장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철저하게 정권의 입맛에 맞게 굽신거리면서 돈벌이하는 이런 조사들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다수 여론조사에서가. 그러니까 이게 2단계인 것 같은데요. 박사님. 첫 번째는 지속된 여론조사로 우리 국민의힘과 보수 우파 국민들을 투표 포기시키는 거예요. 네. 너네 나가봤자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세뇌했죠. 이재명 지지율이 60%라고? 그럴 리가 없는데? 세상이 잘못된다? 이번에 드러났어요. 이재명 지지율이 진짜 60%면 우리가 이렇게 지선에서 선전할 수가 없거든요. 네. 여러분 4년 전에 윤석열 대통령님 때 우리가 지방선거 압승했잖아요. 네. 세종까지. 역사상 가장 큰 승리였습니다. 그때 윤석열 대통령님의 갤럽이나 MBS 기준 지지율이 50% 중후반대였어요. 60이 안 됐어요. 근데 대통령 지지율이 50% 중후반이면 그렇게 압승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60%인데 우리가 이렇게 선전했다? 이 여론조사가 우리를 길들이고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어제 MBC에서 출구조사를 지켜봤습니다. 방송하면서. 맥이 탁 풀려버리더라고요. 거기서 뭐가 연동되느냐. 나중에 보니까 투표용지 없다고 막 장난친 게 나오더라고요. 네. 만약에 우리 국민들이 그걸 찍어서 올리고 온라인과 유튜브에서 알려서 이렇게 화제가 안 됐으면 어차피 출구조사 졌으니까 다 포기해버리고 2판 4판 저들이 무슨 장난을 치든 선관위가 무슨 짓을 하든 그냥 신경 안 쓰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투표장에
갔던 분들이 용지가 부족하다네. 아유 뭐 어차피 진 거. 어차피 뭐 저 15대 1이라는데 뭐 사건도 안 되는 거야 네. 이게. 실제로 저한테 제보가 온 건데 한 150여 명 정도 있었던 투표소에 100명이 집에 갔다는 거예요. 100명이. 그러니까 지금 더 남아 있었던 50명은 그래도 뭐 대기표를 준다느니 아니면 대기하면은 투표권을 준다느니 이런 설명이라도 들었어요. 종국에는 못 받은 사람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간 100명은 다시 안 왔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 100명 왜 돌아갔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해도 안 되네. 6%나 차이 나네. 서울 끝났네. 지금 송파도 이미 지금 안 되겠네. 이런 생각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 걸 악용한 게 아니냐는 거죠. 지금 이 투표용지 부족한 것과 거기에 대해서 부실하게 대응한 것이 이런 것들을 유도한 것 그래서 고의성에 대해서 우리가 강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투표소를 가보셨으면 다들 아실 텐데 이게 다 집 근처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 단지 안에 뭐 사무소에 있거나 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휴일이니까 집에서 쉬고 있다가 그래도 투표해야지 하고 나갈 때 정장 갖춰 입고 가진 않거든요. 그냥 집에서 편하게 추리닝 입고 있다가 슬리퍼 신고 슬슬 가갖고서 그냥 찍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지갑이나 이런 것도 안 가져가. 그냥 주민등록증 하나만 갖고 가면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갔는데 30분 기다리라네? 1시간 기다리라네? 거기서 계속 기다릴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번 지방선거에서도요. 충남 논산의 도의원 선거 한 표 차이로 당선자와 낙선자가 갈렸습니다. 다행히도 했는데. 다행히도 국민의힘이 승리한 그리고 거고. 예. 가장 중요한 저랑도 잘 아는 충주시장 만 40세 국민의힘 이동석 후보 윤석열 대통령님 대통령실 출신이거든요. 충주시장 후보로 나왔던 민주당 맹정섭이가 새벽에 자기들 이겼다고 꽃다발 들고 당선 소감 발표했어요. 아침에 뒤집어졌어요. 불과 124표 차이예요. 예. 맞아요. 만약에 그 정도 접전이 벌어지면 투표용지 부족해서 투표 못하거나 집에 간 분들 때문에 시장이 바뀌는 거예요. 뒤집히는 거죠. 시장이 바뀌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뭐 슈퍼챗도 달리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전히 저는 황교안 대표나 자유와 혁신이 말하는 수준의 내용에는 제가 동의를 못해요. 좀 달라요. 근데 이 정도는 이런 정도의 사고는 부실선거가 아니라 부정선거란 단어로 불러야 된다. 그 앞에 전제는 하지 마세요. 근데 저는 넘어가시면 돼. 제 소신은 소신이고 철학은 철학이니까. 근데 이 부정선거가 왜 부정선거냐? 잘못을 저지르고 실수면 그러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거 고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선관위 이것들이 하는 태도를 보니까 이거는 실수가 아니라 고의구나라는 확신이 들어요. 부정선거와 부실선거가 지금 섞여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 부실선거는 이것들이 투표용지를 제대로 준비를 못해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빚어진 게 부실선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일단 뭐 개표를 중단한다든지 뭔가 조치를 취하고 보완을 해서 투표를 했으면 부실선거로 끝나. 그런데 이것들이 니미럭 내미럭 하고 있으면서 6시가 되니까 출구조사는 출구조사대로 하면서 그 이후에 투표를 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오염이 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이미 발표된 출구조사 때문에 포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게 표가 오염됐기 때문에 부정선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부실선거가 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제가 그동안은 부실선거란 단어를 썼는데 네. 오늘 아침부터는 부정선거란 단어를 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투표가 부족한 용지가 어떻게 기가 막히게 송파, 서초, 강남 그리고 경기도 일부 지역도 인천에서 보수세 제일 강한 송도, 연수 그리고 화성에서도 동탄, 신도시 아파트가 많이 올라가고 네. 부동산 문제 심각한 이거는 누가 예를 들면 은평, 관악, 금천처럼 그렇지. 민주당세가 센 곳에서도 투표용지가 부족했다. 100번, 1000번 양보해서 너넨 진짜 무능한 인간들이구나 실수구나 할 텐데 이건 일부러 고르고 고른 거밖에 안 돼요. 이거는.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어제 딱 명단을 하니까 처음에 이제 집계됐던 14곳을 보니까 대부분이 다 오세훈이 이긴 곳이고 특히 이제 뭐 송파 같은 경우는 이긴 격차가 꽤 커요. 그냥 2배 정도 받았던 그리고 특히 본투표였잖아요. 본투표는 우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죠. 이거 개표하면 어떻게 나오는지 알기 때문에 그 어떤 표의 성향이 명확하다. 이거 정말로 서울시장 선거가 뭐 한 1000몇 표 차이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이 시도 자체가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 혹은 이미 끼친 거예요. 이미 그만큼의 영향을 끼쳤다. 우리가 성숙한 나라, 그러니까 독일 같은 선진국은 이럴 때는 당연히
개표 중단하고 재선거합니다. 그 나경원 의원이 그 내용을 정말 구체적으로 잘 올렸잖아요. 베를린에서 그렇게 했죠 이미. 그러니까요. 불과 얼마 전 2021년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뭐 독일 혹은 스위스 같은 곳에서는 오스트리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 개표를 몇 분 일찍 시작했다는 이유로 전체 다 무효하고 재선거했어요. 그게 오스트리아의 대통령 선거였습니다. 전국의 선거를 다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결성이라는 건요. 우리가 아무리 추구하면 추구한다 하더라도 과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건 과한 요구가 아니라 상식적인 요구인데 이걸 선관위가 아주 어제 저 현장에 있었잖아요. 저는. 그 무결성이 조금 용어가 어려우니까. 예. 제가 이렇게 비유합니다. 물에 이 청산가리 딱 한 방울 떨어졌어. 뭐 이거 양이 소량이야, 극소량이야. 이거 다 희석돼서 먹어도 돼. 하고 청산가리 한 방울 떨어진 물을 먹으라고 주는 거랑 똑같은 거야. 당신 자녀에게 그 물을 먹이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무결성은 한 방울이 아니라 반 방울도 떨어지면 안 되는 거야.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면 그 물 전체를 버리고 새 물로 다시 써야 돼. 그게 선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선거의 무결성이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오스트리아 사례도 있고 저 독일 사례도 있는 거예요. 예. 뭐 그런 나라들은 무슨 무슨 선거가 우리하고 달라서 그렇습니까? 똑같아요. 저희 멸콩TV에서 신제품 환신 나이아가라 2+1 특별 할인 진행 중입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이 회사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만들었습니다.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처 인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자다가 화장실 문제로 불편을 겪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010-9699-1144로 문자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어제 오늘이요. 이 지방선거에 대한 분석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하겠지만 단순히 선거가 이재명을 심판했다 이걸 떠나서 좀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 같은 게 그동안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의 내내 부정적인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들 뭐 FM 코리아 같은 대형 그렇죠. 사이트들 예. 밤새도록 부정선거다. 이거 다 일어나야 된다 깨어나야 된다 하는 글들이 도배가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에타라고 있습니다. 에브리타임의 약자입니다. 대학생들만 가입할 수 있는 게시판이에요. 서울대 에타가 있고 중앙대 에타가 있고 뭐 그래요. 전국 모든 대학의 에타가 부정선거 규탄, 선관위 해체해야 된다. 우리가 민주주의 지키는 대학생들이 일어나서 목소리 내야 된다. 결의문들이 다 올라오고 있어요. 우리 대학생들 빨리 출세해가지고 판검사 되세요. 근데 그 에타가 원래 보수 편이었던 데가 아니에요. 그럼요. 다 좀 여러분 듣기 싫겠지만 윤석열 대통령 욕하고 국민의힘 욕하고 하던 게 그 에타의 주류 분위기였어요. 그 올라온 글 하나를 보니까 저는 어느 대학인 누구입니다 해놓고 저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반대했고요. 그래서 탄핵해야 된다고 집회 나갔던 사람인데요. 원래 다. 그런데 이건 아니잖아요. 네. 어떻게 국민의 참정권을 이렇게 박탈합니까? 저희 이제부터 싸우겠어요. 이렇게 돼 있다니까? 그게 지금 심지어요. 호남에 있는 대학교 에타에도 그게 올라와요. 야. 호남에도 20대들은 보수화가 많이 됐거든요. 어제 이제 송파구 이게 송파 7동 잠실 7동에 지금도 사람들 지금 농성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기동대 버스가 처음에 3대, 이후에 4대가 추가되고 막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건 선관위에서 조치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온 거거든요. 근데 섣불리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 사람들 주장이 맞거든요. 상식은 지금 이 사람들 주장이 맞다라고 하는데 그걸 무력으로 이걸 억지로 뜯어낸다? 그러는 순간 이거는 전 국민적인 저항으로 퍼질 수 있다라는 판단을 다른 사람도 아닌 이재명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상식을 가진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걸로 투쟁 동력을 만들어 나가는 그래서 이재명에 대한 레임덕을 만드는 좋은 동력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저것 때문에 이제 서울 선관위가 네. 입장 발표를 했어요. 네. 개표를 2군데를 못했기 때문에 투표 종료 선언을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오세훈 당선자라고 선언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당선증을 배부할 수가 없으니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어쩌라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일종의 그 협박이기도 하고 또 일종의 경고이기도 하고 우리가 더 이상은 못 기다린다. 강제 진입해서 강제 반출할 수밖에 없다는 협박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제발 좀 여기서 좀 정리해 주세요라고 하는 애원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한참 개표가 진행되고 개표가 97.89가 나왔을 때 98이 안 됐을 때 네. 그때 정원호의 패배 시인 선언이 나와요. 그렇죠.
뭐 오세훈한테 승복한다. 네, 승복한다면서 뭐, 이렇게 패배선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표 차이나 이런 걸 보면 정은호가 굳이 그렇게 아직은 그죠. 일찍 패배선을 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럼 이게 뭐냐? 이 좌파 것들도 시급한 거야 지금. 그러니까 정원호가 얼른 패배선언 하고 그럼 오세훈이가 그럼 바로 당선 사례 인사할 거고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뭐 투표지가 부족하건 안 하건 오세훈이가 이겼잖아 하고 빨리 덮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들이 엄청 지금 몰렸다. 그러니까 저는 이 싸움이 앞으로의 전국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재명이가 선거 당일까지 현직 대통령의 정치 중립 지켜야 될 의무를 위반해가며 미친 듯이 트위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의 24시간 동안 잠잠하다가 이제서야 입장을 냈어요. 선관위가 납득할 수 없는 허점을 보였다.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건 이제 이 사태가 들불처럼 커지고 제가 말한 것처럼 저는 아침에 가슴이 울컥하고 뜨거웠던 게 우리를 욕하는 것밖에 없었던 대학생들의 애타가 시국 선언이 전국의 대학으로 번지는 걸 보면서 됐다. 오늘을 기점으로 이제 우리가 이 2030과 자라나는 10대가 주류가 되는 5년만 버티면 대한민국 완전히 좌파들의 소나기에서 탈출하겠구나라는 희망을 봤거든요. 맞습니다. 이재명이가 오죽 불이 떨어지면 이런 입장을 내겠습니까? 이재명이가 현란하게 꼬리 자르기를 직접 하네. 이재명이 지금 하는 시도는 특검을 막기 위함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 선관위 특검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내가 수사할게 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서 방심해서도 안 근데 되고 이걸 단초로 밀어붙여야죠. 우리가 분명하게 할 게 있어요. 저는 이 사태의 최종적 책임자가 누구냐? 노태악이냐? 아니다. 이재명이죠. 이재명이다. 그럼요. 이게 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고 자유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은 선거를 통해서 확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선서하고 저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지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야 돼. 그런데 그 정통성의 뿌리인 선거가 이렇게 심각하게 부정선거와 부실선거로 오염돼 버렸어. 그럼 이 책임은 노태악이 같은 그 실무자들이 아니라 이재명이가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이재명이가 이걸 나름대로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자가 지가 직접 나서서 꼬리 자르기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빠르더라고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지금 과천에서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집회를 하고 규탄을 하고 또 잠실 투표함 지키기 위해서 싸움을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 싸움이 선관위를 향해서 노태악이를 향해서 오민석이를 향해서 하는 싸움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들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규탄해야 되지만 그러나 진짜 우리가 상대해야 될 사람은 이재명이다. 그렇죠. 이재명이가 이 모든 사태의 궁극적 책임자다. 이 점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노태악이를 만난 다음에 이 노태악 탄핵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송은석이도 노태악 탄핵 얘기를 했어요. 노태악 탄핵해야죠. 그러나 노태악 탄핵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노태악 따위를 우리가 상대로 해서 싸울 상황이 아니고 이재명을 상대로 해서 탄핵이든 뭐든 해야 된다. 맞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이 점을 분명하게 알고 싸움을 좀 주도해 갔으면 좋겠다 싶어요. 근데 여러분 저도 좀 말씀 좀. 맞아. 우리 지금 할 말이 너무 많아. 원래 잘 안 이러는데 그쵸? 네. 말씀하세요. 나가겠지.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네. 그건 아닙니다. 아니, 노태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선관위원장이라는 게 실무를 하지 않습니다. 노태악이 거기 송파에는 뭐 투표용지를 50%만 하십시오 했겠습니까? 이런 부분의 책임을 서울시 선관위원장이 질 수도 있고 혹여나 이제 선관위 사무총장이 질 수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이런 일들 여기에 중요한 인사권 특히 사무총장의 인사권이 대통령에게 있어요.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지금 선관위의 사무총장하고 실무적 일들은 사무총장 선에서 많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책임이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재명이 지금 지금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벌써 꼬리 자르기 그리고 아주 놀라웠던 게 어제 입장이 너무 빨리 나왔어요. 이게 잠실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농성한 지 지금 1시간, 2시간도 안 돼가지고 그거는 선관위가 해결할 문제다라고 하면서 이거 벌써 지금 선관위한테 넘기려고 하는 그러면서 제가 그 좌파 쪽 친민주당 쪽 커뮤니티의 여론을 보니까 노태악이
윤석열 정권 때 선관위원장 된 사람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걸 물타는 거예요. 어이없는 인간들. 네. 예, 이거 지금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어차피 대법원장이 보내는 예, 거고. 그러니까요. 네. 그 당시 대법원장은 누구였느냐? 노태학을 임명한 대법원장은 김명수였습니다. 네. 뭘 좀 알고 선동을 해야지 무식한 것들이 말이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 우리 고 박사님 말씀이 정답이에요. 그냥 모든 관련자들 다 책임지면서 핵심은 이재명이다. 네. 이재명이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강하게 우리가 드라이브를 걸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네, 미유투님 슈퍼챗으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다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10,000분 이상 보고 있는데요.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로미님, 세 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벌써 장동혁 대표 끌어내리려는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구독자 여러분 국힘 당원 가입 꼭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도 저희가 좀 이따 해볼 거고요. 또 이소정님, 이미 총체적 부정선거였는데 서울에서 걸린 겁니다. 그래서 막판 입막음용 국힘 뒤집기를 해준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귀중한 의견 주셨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 에타에 글을 남기고 시국선언을 한 대학생처럼 사실 어제 정말 많은 충격을 받고, 특히나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뻔뻔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나 당 밖으로 안 나오겠다는 노태학 선관위원장의 태도를 보고 좀 많이 깨어났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데 저도 한 축을 이제 담당할 건데, 근데 왜 여러분 이렇게 오래 걸렸어? 아니 진짜 제가 충격받을 정도면 정말 이제 네. 근데 여러분 이 문제에서요, 어제 제일 잘 싸운 사람이 장동혁 대표 아닌가요? 그럼요. 중앙선관위 찾아가서 네. 선관위 직원들이 안 된다고 막는데 노태학을 뚫고 들어와서 만나서 노태학이 그렇죠. 헛소리하는 걸 국민들께 네. 전했잖아요. 심지어 이제 김민수 최고는 옆에서 힘으로 막아요. 그럼 우리도 힘으로 밀까요? 하고 실제로 밀고 들어갔어요. 복싱 오래 했거든요, 김민수 최고가. 네, 네. 몸도 탄탄하고. 네네. 근데 아무튼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사안이 터졌을 때 결국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건 국민의힘이고 장동혁 대표일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인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장동혁 대표 자리에 다른 사람 한번 놔보세요. 누가 이렇게 하냐고.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이름은 떠올렸는데 얼른 지웠습니다. 그 이름 말고 누구 할까요? 배현진 할까요? 누구 할까요? 오세훈 할까요? 그 자리에서 이런 투쟁을 할 사람이 아예 없습니다. 최고위원 누가 지금 최고위원이 그 지금 선관위 안에서 몸으로 막는다고 몸으로 한번 부딪힐까요? 이 정도로 강하게 투쟁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안은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냥 페어플레이하고 그냥 규칙 안에서 하고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 적들이 먼저 지금 선을 넘고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 논리 자체가 틀렸잖아요. 지금 이 문제가 터졌는데 이 문제가 있어도 그냥 다 진행한다. 진행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해볼게. 자기네들 당선증 다 정원호한테 주고 나서 하겠다는 취지 아니었냐고요. 그 시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타이밍 맞게 늦지 않게, 그리고 강도, 이 어떤 부당한 상황에 맞는 강도 높은 투쟁을 할 만한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아무도 없어요. 장동혁, 그래. 김민수밖에 없습니다. 장동혁 대표하고 김민수 최고위원이 어제 오늘 새벽까지 아주 현장에서 네. 그러니까 그 전투적 자유주의 정치인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잘 보여줬어요. 또 이 잠실 개표소, 또 투표소 이 과천 현장에 이를테면은 김은혜 의원 같은 사람이 굉장히 일찍 달려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국회의원들도 있어요. 네. 또 저는 황교안 대표가 잠시를 계속 지켰고, 또 전한길 대표가 광화문 집회를 과천으로 옮겨서 밤새도록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바깥에 있는 자유파 제 세력들이 부정선거, 부실선거 투쟁을 통해서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겁니다. 제가 아침에 전한길 대표하고 잠깐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인터뷰에서 전한길 대표가 진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그동안 좀 장동혁 대표나 국민의힘을 좀 비판도 하고 또 생각이 다르다고 탈당도 했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입장 차이가 좀 있었는데 그러나 더 큰 대의를 위해서 함께 투쟁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도 김민수 최고위원도 정말 훌륭하게 잘했고, 정치 지도자로서의 책임 있는 행동을 제대로 잘했고, 또 우리 자유파의 정치 지도자들이나 이 활동가들도 그 기에 맞게 잘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느 때보다도 국민의힘과 자유우파 재정당 사회단체가 함께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어요. 이게 사실은 선거 전에 만들어졌으면 더 멋있었을 텐데 선거 전에는 워낙 계산들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잘 안 돼요. 근데 선거 투표 날 부정선거 투쟁을 통해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당이라고 하는 건 선거를 업으로 하는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6.3 선거가 어제 끝났잖아요. 그러면 오늘부터는 2028년 총선이 시작되는 거예요. 정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그 확인된 그 자유우파 재정당 사회단체가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분위기를 잘 살려나가면서 진짜 함께 할 수 있는 더 큰 우리를 만들어가는데 모두가 다 머리를 맞대야 된다. 그런 말씀도 꼭 드리고 싶어요. 심지어는 서울시장 오세훈 당선자 이제 그렇게 불러야죠. 뭐 선관위에서 인정을 해주건 말건 간에 뭐 그거 흥미롭더라고. 얘기해 주세요. 근데 예. 오세훈 시장마저도 이번 선관위 사태의 최종 책임은 이재명에게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아침에 인터뷰를 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기자들이 아마 그랬을 거거든요. 분명히 장동혁 대표의 책임을 묻게 만들려는 질문을 막 던질 거 아니에요. 아침에 기자들이 장동혁 대표 뭐 지도부 이대로 가도 됩니까? 어쩌고 하는 막 질문을 오세훈 씨한테 던졌는데 나는 지금 당무나 정치에 신경 쓸 여력이 없다. 오세훈이 뭐 배웠네. 서울시정에만 집중하겠다.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 사태가 보수를 오히려 하나로 뭉치게 하는데 여기에 함께하지 않고 힘을 보태지 않고 지금 박정훈, 배현진, 친한계 일부처럼 이 와중에 장동혁 나가라 마라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사태를 묵인하고 동조하는 배신자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아니 그 오세훈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이제 선거 유세도 유심히 봤습니다. 마지막에 한 4, 5일 정도 가장 중요한 시점에 특히 피날레 유세 때도 배현진이 배제되는 게 명확히 보이더라고요. 특히 선거 이틀 전에 3일 전이죠. 예, 송파에 갔어요. 잠실 야구장 갔어요. 거기에 배현진도 박정훈도 없었어요. 이건 굉장히 노골적인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배현진이 같이 지금 이 어떤 선대위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어떤 당 내에서 계파 갈등을 선대위에 끌고 온다라는 인식이 명확히 있었고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판단이 선 거예요. 그것이 옳았으면 데려와가지고 또 장동혁 대표 비난하는 그런 그림을 만들었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태도를 보였던 게 그 과정에서 오세훈이 나름 배운 것이 있고 그리고 본인도 이 지금 마지막에 이제 투표 용지 사태가 벌어졌을 때 오세훈도 지금 개표 중단해라. 지금 재선거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도부와 주파수가 딱 맞았어요. 이런 것들이 한번 우리가 이번 이 당 내에서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더 합리적인지를 우리가 드러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세훈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한마디만 하고 네. 넘어갈게요. 제가 오세훈과 인연은 한 20년이 넘어요. 예, 그래서 특별히 제가 오세훈에 대해서 뭐 부정적으로 얘기해야 될 관계가 아니에요. 가까운 학교 후배인데, 동생인데. 그런데 저는 그동안 이 오세훈이 그 서울시장 경선 과정에서 보인 태도 때문에 아주 강력하게 비판을 해왔습니다. 맞습니다. 자, 지금 오세훈한테 진짜 큰 기회가 왔어요. 근데 이 기회를 오세훈이가 또 이 잔 계산으로 그냥 흘려버리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워요. 자, 보세요. 조금 전에 뭐라 그랬죠? 오세훈이 선거 당무계 다시 해야 된다. 예. 재선거 해야 된다 그랬죠. 네네네. 그게 그 시점은 오세훈이가 지고 있을 때일 거예요. 지고 있을 개표에서. 네. 자, 그러면 개표에서 지고 있을 때는 재선거 해야 되고 이기고 나면은 재선거 필요 없습니까? 오세훈이가 시장 되고 안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무거운 문제는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됐다는 이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오세훈이가 진짜 자유민주주의자로서 자유파의 큰 정치인으로 크려면 지금 오히려 이겼기 때문에 내가 선거에서 이겼지만 이 부정선거는 묵과할 수가 없다.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된 상태로 내가 시장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내가 재선거 요구한다. 라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어마어마한 그렇지. 열기와 에너지가 집중됐을 네. 것 같은데요. 이긴 내가 재선거를 요구하겠다. 나 저도 좋다. 그러나 국민의 참정권을 희생하면서 시장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나오면 그야말로 자유파와 국민적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 방송에서도 말했지만 오세훈 시장이 시청에서 인터뷰 마치자마자 딴 데 가지 말고 잠실 7동으로 가시라. 그렇지. 거기에 모여있는 군중들한테 가서 직접 선관위 직원들이 거기 막 막고 막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한마디 하면서 따지면 그 장면이 전국에 얼마나 많은 울림을 주겠느냐라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오세훈이는 뭐 구사일생으로 당선됐다고 생각하는지 지금 다음 시장 어떻게 할 거냐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세훈이가 이번에 5번째 시장하죠. 그렇죠. 아니 다음에 또 시장할 거예요? 어차피 오세훈이는 다음 대권 주자로 한번 뜨든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과 같은 좋은 기회가 어디 있어요? 네? 지고 나서 부정선거니까 재선거하자 그러면 안 먹히지만 네? 자기가 이겼어. 그런데 부정선거와 부실선거의 증거들이 남아있어 아직.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된 것이 너무나 분명해. 그러니까 심지어 이재명이조차도 꼬리 자르기에 나섰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겼지만 나 이런 식으로 참정권 훼손당하는 선거에서 시장되기 싫다. 재선거 해달라. 이 순간 완전히 국민이 바뀌는 거거든. 이 절호의 기회를 오세훈이가 그 잔계산 때문에 그냥 흘려버리는 것 같아서 제가 안타깝습니다.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도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 이 기준. 그러니까 오세훈이 서울시장 한 번 더 했으니까 그러면 바로 대권 주자인가? 그것보다는 그 과정에서 옳고 그름 그리고 이 당원들이 원하는 것 그리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아까 참정권 훼손, 투표권에 대한 어떤 박탈 이런 것에 대한 강한 원칙을 세우는 것 이런 것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뭐 상식이라던가 어떻게 보면 쉽게 안도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큰 투쟁을 하는 것 그게 별의 순간이 될 수 있는데 왜 알려주셨어요? 그렇게 하면 어쩌려고? 그렇게 하면 진짜 대권주자가 됩니다. 예. 아니 그렇게 해서 오세훈이가 더 큰 정치인이 되는 게 나쁜 거 아니죠. 저는 못 믿겠어서 그래요. 그래도 마지막에 보여준 모습에서 네. 그나마 발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하 박사님이나 우리 목회인님이나 그래도 여러분 오세훈 찍어주십시오 한 게 먹혀서 이렇게 승리를 거둔 거잖아요. 그리고 예. 그렇게 주장해서 나오는 순간 이재명이가 절대 그걸 못 받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받는 순간 완전한 부정선거와 부실선거를 쥐가 자인하는 꼴이 되는데 두 가지가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못 받는다고. 오세훈은 완전한 대권 주자로서 강력한 힘을 가지는 것이고 이재명은 그걸로 레임덕이에요. 그다음에 또 좋다 그럼 받자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 다음 선거에서 무조건 10% 이상 이겨요. 이기죠.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리 생각하나 저리 생각하나 계산을 하자면 나처럼 계산을 해야지. 그 어디 장계산으로 야 어떻게 딴 시장인데 이러고 무슨 바로 시정이나 하겠다 그러고 이게 그러니까 오세훈이 자유파를 대표하는 큰 정치인이 되기는 아직은 자격이 안 된다. 제가 그렇게 평가하는 이유예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김모 전 이제 비대위원장의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별의 순간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표현 자체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별의 순간이라는 게 오면 그 다른 자잘한 마치 오세훈이 이제 만일 이거 재선거를 한다 하더라도 저쪽에 공작이 있을 거예요. 그걸 압도할 만큼 국민적 감동이 생겨요. 그 국민적 감동이 모든 걸 다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기에서 더 큰 격차, 지금은 한 1% 차이로 이긴 건데 더 큰 격차를 만들어내면 거기에는 더 이상 이제 사람들이 이 사람이 대권주자 그리고 강력한 대권주자라는 걸 부정할 수가 없는 흐름이 생겨요. 그걸 잡을 것이냐 아니면 4년 동안 얌전하게 요거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이권들 잘 챙기다가 그 다음에 안전하게 대권주자로 갈 것이냐 뭐 그 지금 선택의 기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오늘 오전에 했던 당무 개입하면 안 된다라는 표현까지는 칭찬합니다. 예, 저희는 언제나 잘한 건 잘했다. 잘했다. 아쉬운 건 아쉽다고 말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그걸 각각 다른 사안에 대해서 두 분이 또 평가를 해주셨고요. 가발 썼으면 가발 썼다. 뭐 이렇게 네. 얘기하는 거죠. 어깨뽕 했으면 어깨뽕 했다. 했다. 네. 예. 앵그리맘님 너무 진지한 표정으로 제가 말한 것 같은데 네. 앵그리맘께도 슈퍼챗으로 우리도 이제 당원가입 정말 많이 해야 된다. 앞으로 당원가입을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래야만 지도부를 지키고 100만 당원의 뜻을 지킬 수 있다고 슈퍼챗 제가 확신하는데 지금 11,500명 근데, 중에 한 7,000명 정도가 당원이 아니세요. 지금 당장 가입하십시오. 아니 근데 왜 광고를 안 하는 거야? 지금 이제 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뭔가 저희 3명 다 나도 좀 쉬었다가 해야지. 하고 싶은 말 너무 많아. 저희 3명 다 오늘만큼은 가슴이 막 뜨겁고 막 하고 싶은 말이 많고 이제부터 이 싸움이 시작이단데 여러분 우리 보수의 결집을 하기 위해서 멸콩TV가 멸콩천사라는 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1,004명이 함께하는 멸콩TV 공식 회원 캠페인입니다.
행동하는 1,400만 모이면 보수의 목소리는 절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입은 채팅창에 올려놓은 링크로 가능하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010-9939-1144 이 전화번호로 멸콩천사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가입하는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아닌 참여로, 행동으로 멸콩천사로 함께해 주시면 저희가 멸콩TV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